자, 신조중 1학년 7과 본문입니다. 주요 문장 서술형 두 번째 파트 학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항상 서술형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본적으로 어순을 판단하는 거. 그리고 나면 동사의 시제와 동사의 어법. 자, 여기서 어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번 과의 문법 주제가 사형식 동사. 예를 들자면 give 같은 동사죠. 우리가 문형이라 그래서 1형식, 2형식 이런 류의 학습을 하는 이유가 아주 많은 이제 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아주 많은 어법 문제하고 서술형에서는 요 동사의 쓰임새를 물어요. 이 쓰임새라는 걸 usage라고 표현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어법이다. 근데 이제 요게 문법이라는 말하고 우리 중고등 내신은 같이 쓰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 이게 동사의 쓰임새다. 근데 give라는 동사는 쓰임새가 뭐였다? A라는 사람 목적어에게 B라는 물건 목적어를 흔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를 두 개 데리고 오는 동사다. 이런 동사의 쓰임새를 묻는 서술형이 아닌지 문제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구조와 구문을 판단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다. 자, 그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여러분이 1번 같은 문장을 만났을 때 보세요. 그는 주어부터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집어들었다, 잘랐다, 만들었다. 그러면 뭘로 연결하자? 뭐뭐 하고니까 and라는 접속사로. 이게 등위 접속사의 병렬 구조를 연결하는 거죠. 목적어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그는 집어드는 게 픽업이죠. 그러면 픽업 하는데 시제는 다 과거일 거예요. picked up 하고 그 다음에 자르고. 그 셈이 이렇게 동사를 먼저 쓰는 이유가 있어요. cut. cut은 3단 변화가 똑같으니까 그건 과거형이겠죠. 그리고는 뭘 했다? and 앞에 콤마를 쓰고. 동사가 3개면 세 번째 동사 앞에다가 and, 만들었다, made. 자, 이렇게 되면 이 동사의 병렬 구조. 지금은 사실은 문장이 간단하지만 여기 중3이 되고 고1, 2 넘어가면 이 병렬 구조가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전체를 틀어서 가장 어법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형태가 고등학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이 병렬 구조란 말이에요. 서술형을 쓸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등위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는 집어들었고 그리고 오렸고 그리고 만들었다. 이렇게 병렬 구조를 먼저 써놓습니다. 목적어 찾는 건 쉬워요. 보세요. 집어들었다 무엇을? 가위를 집어들었죠. 그러면 scissors. 그리고 잘랐는데 뭘 잘랐대요? 종이를 잘랐어. 그러면 그대로 찾았어. some paper. 자, 콤마. 그리고는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대요? 아름다운 모양을. 그래서 beautiful shapes.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 찾는 건 쉬워. 그러니까 주어 동사라는 문장의 큰 틀을 찾는 거. 그리고 이 동사들이 연결되는 병렬 구조를 확인하는 거. 이런 문장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번에서는요. 가위는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가 주었다. 이걸 보자마자 뭐예요? 시제는 과거구나. 근데 동사의 어법을 판단하라. 이 give라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목적어 2개 갖는 동사야. 이거 쓰라는 문제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패턴을 알면 이거를 문장을 암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제 실제로 신조중에서도 시험에 한때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본문에 이 문장을 줘요. 일단 이거 써놓게 봅시다. 자, 그러면 가위가 주었다. gave 누구에게? 나에게 목적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 another chance 이렇게 쓰면 쉽죠.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이 본문 문장을 참고하라는 건 뭐예요? give라는 동사처럼 목적어 2개 갖는 동사의 어법을 참고해서 아래 문장을 서술하시오 하고 새로운 문장을 줬어요. 그럼 이것만 암기해둔 친구들은 이걸 못 쓰는 거야. 단순한 거를 못 쓴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암기하지 말고 이 문장을 이렇게 쓰는 기준이 되는 동사의 어법, 기본적으로 어순, 어법, 이 실력을 쌓아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떤 새로운 문장이 나오더라도 쓸 수 있잖아. 왜? 개념이 똑같은데. 근데 이걸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본문을 변형하고 이렇게 새로운 문장을 쓰라고 문제를 출제했다고 막 어려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학년이 높아지면 영어가 더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가면 영어가 망하게 된단 말이지.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순 판단하고 동사요법들 적용해서 서술형을 쓰는 패턴들을 여러분이 몸에 실력이 되게 익혀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곧 그의 방은 주어겠죠. 가득 차다. 이 가득 차다라는 구문이 아까도 나왔죠. 그래서 쌤이 be full of 이 구문 또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모양과 색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his room 그의 방이 시제는 과거일 was full of 무엇으로 모양과 색채 모양은 shapes 그리고 색채라는 것은 colors가 되겠죠. 그러면 쉽단 말이에요. 이런 구문도 알고 동사의 쓰임새들 알고 있고 어순 판단이 기본적으로 되면 이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가면 다음 시험 준비는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근데 실력이 안 쌓이고 이 본문 딱 쉬우니까 암기해서 시험 봤다 다음 시험 또 암기해야 되겠지. 2학년이 되면 암기할 게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시험 공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영어가 너무 어려워라고 착각하게 되죠. 착각입니다. 실력이 쌓이면 영어는 갈수록 더 쉬워집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을 보면요. 자, 나는 주어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침대에 머물러 있다가 동사입니다. 하지만이라는 건 but이라는 접속사로. 어디에? 침대에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머무르다라는 동사 stay를 쓰겠죠. 침대라는 장소 개념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뒤로 돌릴 테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도 뒤로 그 다음에 나의 온 주변에 작은 종이 정원을 만들었다가 동사죠. 작은 종이 정원을 나의 온 주변에는 장소 개념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장소 개념. 이런 어순 판단을 쉽게 하려고 우리가 구문 정독 학습을 그렇게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게 본인이 말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화법이라 그래서 어순을 시제를 현재 시로 씁니다. 나는 머물러 있어. I stay. 어디에요? 침대. in bed. 언제? 대부분의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이 most of the time. 내가 가진 시간의 대부분을 침대에 머물러 있어. 하지만 but 내가 만들었어. made. 무엇을요? 작은 종이 정원을. 그래서 a small paper garden. 종이를 다 우려가지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어디에? 나의 온 주변에. 그게 all around me. 그냥 내 주변에서 around me라고 써도 되는데 all을 쓰는 건 강조입니다. 내 주변 전부를 다 이렇게 내 온 주변을 종이 정원으로 만들었다. 강조하는 의미 정도로 보면 돼요. 자, 이게 되게 길어 보이고 이걸 쓰라 그러면 중학교 1학년들이 막 이걸 어떻게 쓰냐고 하면 난리를 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이 서술형을 쓰는 어순을 판단하고 주어 동사를 찾아내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연습해오는 이런 장소나 시간 개념들은 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로 이게 다 여러분 구문 정독 학습에서 항상 해왔던 구조잖아요. 선생님 왜 이걸 자꾸 반복해서 시켰을까? 이런 서술형들 잘 쓰게 하려고. 이 실력이 쌓이면 중2 시험도 쉬워집니다. 중3도 마찬가지, 고등도 마찬가지. 단어가 조금 어려워지고 문장의 길이가 조금 길어진다 뿐이지 문장이 구성되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 원리들을 여러분의 실력으로 쌓는 공부를 지금부터 하는 거란 말이에요. 평소에 그 학습을 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아마도 마티스는 자, 하늘에서 별을 오리기 위해 자, 그러면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가 나왔어요. 이렇게 목적을 나타낸다. 이럴 때는 반드시 뭘로 써라? to 부정사.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또 준동사 학습들 구문 정독에서 다 시켰잖아. 그 다음에 여전히 가위를 사용하고 동사 찾아야죠.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가 동사. 근데 이거는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이다니까 진행 시제로. 그 다음에 무엇을요? 가위를 여전히는 still이라는 부사. 이런 부사들은 이제 비동사하고 진행형 동사 구조 사이에 들어가겠죠. 자, 그럼 보세요. 아마도 마티스는 자, 여전히 still 사용하고 있을 거야. using. 이렇게 무엇을요? 가위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to cut. 이게 이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흔히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투부정 사용법이다. 그 다음에 별을 오립니다. 그래서 cut out stars. 그 다음에 하늘에서 in heaven이 되겠죠. 이런 장소 개념들도 뒤로 가고. 이 정도 문장 쓰는 게 이걸 어려워하는 고등학생도 많아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 기초가 안 다져진 거지. 시간만 낭비한 거야. 진짜 시간만 낭비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선배들도 중학교 때는 점수를 7, 80점 이상을 늘 받아왔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암기를 통해서 그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쌤이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하는 게 그 노력을 무시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노력했던 노력과 시간이 고등학교 갔을 때 자기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실력과 점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고생을 했는데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막 암기하고 본문 암기하고 막 고생을 하고 공부는 했는데 정작 중요한 고등학교에 가서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지. 왜? 쌓아놓은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본문 암기하지 말라고 시키는 거예요. 암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반복하면 돼. 그리고 이제 특히 서술형 마찬가지. 쌤이 독해도 마찬가지고 서술형도 마찬가지. 암기가 아니고 이해하라고 하고 계속 반복학습을 시키고 개념적인 이해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자, 신주중 1학년 7과 본문의 주요 문장 서술형 학습 두 번째 파트 마치겠습니다.